6장 꽃핀 쪽으로. 그 머시매를 따라갔다이. 머시매 걸음은 빠르고 나는 늙었는디 아무리 걸어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지. 조금만 옆으로 고개를 돌려주면 여벌거리 보일 것인디 아무데도 안 둘러보고 앞으로만 가야. 요새 어느 중학생이 그리 짧게 머리를 깎았냐이. 동구스름한 내 두상을 내가 아는디 분명히 너였다이. 네 작은 형이 물려준 교복이 너한테는 너무 컸다가 3학년 올라감수로야 겨우 몸에 맞았지. 아침에 내가 책가방 들고 대문을 나서면 한없이 뒷모습을 보고 속고잡게 오티가 났지. 그란디 그 머시매는 책가방은 어디다 놓고 빈손으로 후를 걸어가더라이. 하얀 하복 반소매 아래 호리호리한 팔뚝이 영락없이 너였단께. 좁은 어깨하고 길쭉한 허리하고 걸음걸이가 고라니같이 앞으로 수그러진 목이 꼭 너였단께. 내가 나한테 한번 아준 것인디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주려고 온 것인디 늙은 내가 너를 놓쳐버렸어야. 시장통 자판 사이로 골목골목으로 1시간을 뒤지고 댕겨도 없어야. 무릎 속이 쑤시고 어찔어찔 골이 흔들려 바닥에 주저앉았다이. 하지만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일인 게 아직 어지러워도 땅을 짚고 일어섰다이. 시장통까지 널 따라갈 적엔 먼 길인 줄도 몰랐는디 돌아오는 길엔 바짝바짝 목이 타더라이. 동전 하나 주머니에 안 담고 나와서 아무 가게라도 들어가 찬물 한 잔 얻어먹고 잡았다이. 그래도 누가 비렁뱅이 노인네라고 욕할까 무서운 게 벽이 나올 때마다 손으로 지품스러 싸묵싸묵 걸어왔다이. 어지럽게 먼지 날리는 공사판 옆을 입을 꽉 막고 기침함수로 지나왔다이. 갈 적에는 어째서 몰랐을까이. 그렇게 시끄러운 공사판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무참하게 길바닥을 뚫어 쌓고 있었던 것을. 지난 여름 큰 비에 우리 집 앞 골목이 움푹 파여버렸어야. 지나다니는 애기들 발이 자꾸 빠지고 유모차 바퀴도 들어가면 안 나온 게 영 위험하더라마는. 결국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다이. 9월 초순 아직 더운 날에 고생하더라야. 펄펄 끓는 아스팔트를 수레에다 실어와서 들이붓고 평평하게 고르고 타지고. 일꾼들이 사라진 저녁에 내가 한번 나가봤다이.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놨길래 가장자리로만 가만 걸어봤다이. 따뜻하더라야. 발목으로 종아리로 시큰시큰한 무릎 속으로 따뜻한 것이 한없이 들어오더라야. 다음날 아침엔 아스팔트가 말랐는가 줄을 걷어갔길래 살살 그 위로도 걸어봤다이. 가장자리로 걸을 때보다 더 따뜻하더라야.
그래서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위를 걸었다이. 서울서 다니러 온 네 큰형수가 놀람스러 묻더라이. 어머니,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왜 아스팔트 위를 걸어 다니세요? 몸이 추워서 그러지. 여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냐? 삭신이 따뜻해야. 어머니, 요즘 조금 이상하시네. 몇 해 전부터 틈만 나면 같이 살자고 해쌓는 너희 큰형이 고개를 흔들더라이. 어딘가 달라지셨어. 꼬박 사흘 그렇게 열기가 남았었는디 결국 아스팔트가 식어버렸다이. 섭섭할 일도 아닌디 섭섭했어야. 아까 점심 먹고도 한참 그 위에 서서 기다렸다이. 식어버렸다 해도 거기가 조금은 더 따뜻한 게. 그러고 지켜서 있다 보면 지난번같이 내가 후를 지나갈지도 모른 게. 알 수 없다이. 그날은 왜 내가 이름 한 자리 못 불러봤는지. 입술이 달라붙은 사람매니로 쌕쌕 숨만 몰아 심수로 뒤를 밟았는지. 이번에 내가 이름을 부르면 얼른 돌아봐라이. 대답 한 자리 안 해도 좋은 게 가만히 돌아봐라이. 그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제. 내 손으로 너를 묻었은께 하늘색 체육복에다 결혼복 입도리를 입고 있던 너를 하얀 하복 사스에다 아래이 까만 동복으로 갈아입혔은께. 혁대도 단단하게 매주고 깨끗한 회색 양발을 신겼은께. 배녀판으로 짠 관에다 너를 놓고 청소차에 싣고 갈 적에 너를 지키려고 내가 앞자리에 탔은께. 청소차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있는 뒤쪽만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은께. 환한 모래 언덕에 까만 옷 입은 사람 수백 명이 개미같이 관을 들고 걸어가던 것이 생각난다이. 네 형들이 입술을 꽉 물고서 울고 섰던 것도 아슴아슴 떠오른다이. 네 아버지 생전에 나한테 하던 말이 그때 내가 울지도 않고 떼창 옆에 풀을 한 움큼 끊어서 삼켰다던디. 삼키고는 쪼그려 앉아서 토하고 다 토하면 또 풀을 한 움큼 끊어다 씹었다는디. 근데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야. 묘지로 가기 전 일들만 또렷해야. 관 뚜껑 닫기 전 마지막으로 봤던 내 얼굴이 얼마나 헬쑥했던지. 내 살이 그렇게 희었던 줄 그때 처음 알았다이. 나중에 네 작은 형이 그러더만은 총을 맞고 피를 너무 흘려서 내 얼굴이 그리 희었다고. 그래서 관이 가벼웠다고. 내가 아무리 덜 컸다고 해도 그렇게 관이 가벼울 수는 없었다고. 그람수로 두 눈에 핏발이 서더라이. 이 원수는 내가 갚을랍니다. 그것이 뭔 소리다냐.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다이. 나라에서 죽인 동생 원수를 무슨 수로 갚는다냐. 너 가장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거이다. 그러고 30년이 흘러가도록 너하고 네 아버지 길에 그 자석이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야.
내가 죽은 것이 저 때문이 아닌디. 왜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어깨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썼을까이? 저것이 아직도 온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단가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앉아야. 그래도 네 큰형은 흔적없이 밝게 지낸다이. 한 달에 2번 각시하고 같이 내려오고 혼자도 몰래 당일로 내려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가까이 사는 내 작은 형보다 다정하다이. 네 아버지나 큰형이나 너나 허리가 길고 어깨가 수긋한 내력이지야. 기름한 눈매하고 앞니 살짝 벌어진 것은 너하고 큰형이 똑같았지야. 요새도 네 큰형이 웃음스러워 토끼같이 넓적한 앞니가 드러나면 눈가의 주름은 깊이 패였어도 청년같이 순진해 보인다이. 네 큰형이 11살 먹었을 때 내가 태어났는디. 그 자석은 그때부터 가인애 같은 머시매라서 애기가 보고 잡다고 학교만 끝나면 달려왔는디 내가 웃는 것이 이쁘다고 조심조심 목을 받쳐 안고는 까르르 웃을 때까지 흔들었는디. 돌 지난 너를 포대기로 등에 엎어주면 공중공중 마당을 돔스로 박자도 안 맞는 노래를 불렀는디. 그렇게 가인애 같은 자석이 네 작은 형하고 싸울 줄을 누가 알았겠냐이. 20년도 넘게 지금까장도 서로 서먹서먹해갖고 긴 이야기를 안 나누게 될 줄을. 네 아버지 상 치르고 돌아와 사무제 준비할 적이었다이. 갑자기 무엇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봤더니 27살, 32살 먹은 다 큰 머시매들이 시큰거림스로 서로 멱살을 쥐고 있어야. 그 조그만 거 손잡아서 끌고 오면 되지. 몇 날 며칠 거기 있도록 너는 뭘 하고 있었냐고. 마지막 날엔 왜 어머니만 갔냐고. 말해봤자 안 들을 것 같았다이. 거기 있으면 죽을 걸 알았다면서, 다 알고 있었다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게 네 작은 형이 말도 아니고 못도 아닌 소리를 지름스로 지 형한테 달라들더니 방바닥에 넘어뜨렸다이. 짐승매니로 울부짖으면서 말을 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뜨문뜨문하게밖에 안 들렸다이. 형이 뭘 한다고. 서울에 있었음스러 형이 뭘 한다고. 그때 상황을 뭘 한다고. 둘이 그 꼴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말릴 생각도 못하고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건매니로 전을 붙이고 산적을 꿰고 탕을 끓였다이. 인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적에 내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라요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이? 나는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그랬어야. 6시에 문 잠그고 집에 온다요.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했어. 그런데 7시가 되도록 내가 안 들어온 게
너희 작은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집을 나섰다이. 계엄이라 7시가 통금인디 그날 저녁 군대가 들어온다 함께 귀신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이. 꼬박 40분을 걸어서 가본께 상무관에는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어야. 도청 앞으로 간 게 총든 시민군들이 지키고 섰더라마는 우리 막내 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사정한 게 어리디 어린 그 시민군들은 파랗게 얼굴이 굳어갖고 안 된다고, 아무도 들어보내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이. 금방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온다고 위험한게 얼른 집으로 가라고만 하더라이. 제발 들어가게 해주소 하고 나는 빌었어야. 우리 막내 불러라도 주소. 잠깐만 나와보라고 해주소. 보다 못한 네 작은 형이 직접 들어가서 동생을 찾겠다고 한 게 시민군 하나가 그러더라이.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저 안에는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네 작은 형이 알겠다고 일단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언성을 높일 적에 내가 말을 막았다이. 그 아그가 기회를 봐서 제 발로 나으려는 것이요.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단께. 사방이 너무 캄캄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이. 금방이라도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이. 일하다가 남은 아들 가장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이.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이. 내 손으로 네 작은 형 팔을 끌고 내 발로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이. 모두 다 죽어버린 건맨이로 캄캄한 거리를 40분을 둘이 울면서 걸어 돌아갔다이. 인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겁이 나서 얼굴이 파랗게 굳어있던 시민군들, 어리디 어리던 그 자석들도 죽었을까이. 그리 허망하게 죽었을 것을 왜 끝가장 나를 안 들어 보내줬을까이. 네 형들이 왔다 가면 마음이 더 허전한 게 마루에 나와서 해를 쬐면서 하루를 보낸다이. 담 너머 남쪽으로 채석장이 붙어 있을 적엔 시끄럽긴 했어도 볕이 잘 들었는디 3층 건물이 들어선 게 11시는 돼야 해가 바짝 들어야. 이 집을 사기 전에는 그 채석장 뒤쪽 골목에서 오래 살았지. 바람도 잘 안 통하는 손바닥만한 슬레트 집이라서. 채석장 일꾼들이 안 나오는 일요일을 너희 형제들은 좋아했지. 커다란 돌 사이로 뛰어댕김스로 숨바꾸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채석장 끝에서 소리 지르면 마당까지 들렸지. 그렇게 시끄럽던 모시매들이 머리가 굵어짐수로 언제 그랬는가 싶게 조용해지더라이. 너희 큰형이 서울 살러 갈 적에서 형편이 나아져서 이 집으로 옮겨왔지. 평상 하나 놓으면 꽉 차는 마당이 속 답답했었는디 장미농쿨 우거진 하단가장 있는 집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너희 작은 형 공부하라고 너하고 따로 방앗간식을 주고
사글세라도 벌어 살림에 보태지 싶어 문간채에다 사람을 들였지. 뒷일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콩알맹이로 자그마한 그 남매가 들어온 게 위에 형제들하고 나이가 뚝 떨어진 너한테 친구가 생긴 것이 보기 좋았다이. 둘이 교복 입고 나란히 학교 가는 것이 든든했다이. 노는 날에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적에 채석장으로 공이 넘어가면 서로 주소라고 가위바위보를 함수로 웃어 쌓던 소리가 듣기 좋았다이. 그 남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이. 그 집 아버지가 내려갔고 실성한 사람 매니로 쏘댕길 적에 내 처지가 기가 막힌 게 위로 한 자리 제대로 못 해줬어야. 그 사람은 하던 일을 작파하고 뭉칸 채 방에서 1년을 지냄수로 미친 사람 매니로 관청을 드나들었다이. 안매장 장소가 발견됐다고만 하면, 어디 저수지에서 시체가 떠올랐다고만 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갔다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요. 분명히 살아서 둘이 같이 있을 것이요.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고 부엌에 들어와 정신 나간 것매니로 중얼거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다이. 얼굴이 조망만하고 코가 번번한 사람이었는디. 그 일이 있기 전엔 아들하고 똑같이 눈에 장나기가 반짝거렸는디. 아마 그 사람은 오래 못 산 것 같다야. 신묘욕으로 이장할 적에 실종자들도 가면을 썼는디. 너희 작은 형이 일부러 댕기면서 찾아봤는디 그 집 남매 이름은 없었다고 한게. 그 사람이 살았더라면 왜 가묘를 쓰러 안 왔겠냐이. 가끔은 말이다이. 내가 못한다고 문간제에다 사람을 들였을까 생각한다이. 그까지 사글세 몇 푼 바꿨다고. 정대가 이 집으로 안 들어왔으면 내가 정제 찾는다고 그리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인디. 그러다가 너희 둘이 배드민턴 침수로 웃던 소리가 생각나면 제받제, 제받아. 그람수로 고개를 흔들어야. 그라제, 내가 그 불쌍한 남매를 원망하면 큰 죄를 받제. 며칠 전에는 해질녘에 까무르기 그 집 처녀 얼굴이 떠오르더라이. 참 고왔는디. 고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야. 생각함수로 어둑어둑한 마당을 보고 있었다이. 그 고운 처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빨래 바구니를 보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운동화하고 칫솔을 들고 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던 일이 무슨 전생의 꿈 같아야. 목숨이 새 심줄 같아서 너를 잃고도 밥이 먹어졌지. 정대네 아버지까지 떠나 괴기한 문간채는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버리고 꾸역꾸역 가게에 나가 장사를 했지. 이름만 걸어놓고 얼굴도 한 번 안 비쳤던 유족회 처음 나간 것은 부회장이란 엄마가 돌린 전화를 받고서였다이. 그 군인 대통령이 온다고, 그 살인자가 여기로 온다고 해서 내 피가 아직 안 말랐는디. 안 그래도 잠을 깊이 못 들고 뒤척이는 날들 뿐이었지만은 그날부터 새로 잠을 못 잤다이.
내 아버지도 잠을 못 자더라마는 평생 병치레만 하는 순한 양반이라 억지로 떼어놓고 혼자 유족회에 갔다이. 처음 보는 엄마들하고 인사를 하고 쌀집을 하는 해장내에서 밤늦도록 현수막하고 삐켓을 만들고 모자란 것은 각자 집에 가서 더 만들어 오기로 하고 헤어졌다이. 헤어질 적에 손을 잡는 뒤 그 차갑던 살, 아무것도 속에 없는 허접이 같은 손을 맞잡고 허접이 같은 등을 서로 문지름스러 얼굴을 들여다봤다이. 얼굴 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눈 속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다이. 무섭지 않았어야. 죽어도 좋다는 마음인디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냐. 다 같이 소복을 입고 그 살인자가 탄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이. 정말로 아침 일찍 그놈이 나타났다이. 소리를 맞춰서 구호를 외치려던 계획은 엉망이 됐다이. 다들 울부짖고 졸도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소복은 찢어졌다이. 현수막은 펼쳤다가 바로 뺏겼다이. 경찰서에 다 같이 끌려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디 우리하고 다른 곳에서 시위하기로 했던 부상자의 청년들이 잡혀 들어왔다이. 시무룩이 줄을 서서 들어오다가 우리하고 눈이 마주쳤는디 한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다이. 엄마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어야.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어야. 찢어진 소복 치마를 걷고 탁자 위로 올라갔다이. 더듬더듬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어야.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가. 날개가 달린 것 같이 형사들 책상 위를 공중공중 건너갔다이. 벽에 걸린 살인자 사진을 끌어내렸다이. 밟아 보승기에 발에 유리가 박혔다이. 눈물이 흐르는지도 피가 튀는지도 몰랐다이. 발에서 피가 솟은께 형사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더라야. 네 아버지가 연락받고 응급실로 왔어야. 의사하고 간호사가 내 발바닥을 갈라서 유리 조각을 뽑고 붕대를 감는 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부탁했다이. 집에 좀 댕겨오소. 어젯밤에 만들어 놓고 안 가져온 현수막 하나가 농 속에 있어. 그날 해질녘에 네 아버지 어깨를 짚고 철름철름 옥상에 올라갔다이. 난간에 기대 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이.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이. 경찰들이 비상계단으로 올라올 때까지, 나를 들쳐메고서 입원실 침대에 던져 놓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질렀다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나 싸웠다이. 헤어질 적마다 엄마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이. 없는 살림에 출염을 해서 전세버스를 맞추고 서울 집회에도 올라갔다이. 한 번은 모진 놈들이 우리 버스 안에 사과탄을 던져놓고서
한 엄마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야. 모두 다 잡혀 전경차에 실려갔을 적에 그놈들은 한적한 국도변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한참 가다 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우리를 다 흩어놓았어야. 나는 지리도 모르는 찾기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이.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등을 문지를 때까지, 추위에 펄해진 입술들을 들여다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가기로 했는디 이듬해 너희 아버지가 병을 얻어 약속을 못 지켰어야. 겨울에 임종할 땐 야속했다이. 이 지옥에 나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하지만 죽은 다음의 세상을 나는 모른 게 거기서도 만나고 헤어지는지,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는지, 반갑고 서러운 마음이 있는지 모른 게 네 아버지 이런 것을 가엾어 해야 하는지 부러워해야 하는지 어떻게 네가 알았겠냐.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더만은 봄이 오면 늘 그랬듯이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다이. 그러다가 겨울에는 삭신이 얼었다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졌다이. 어쩌구나 내가 30살에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네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디 내 왼쪽 젖은 통통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 않아서 보드라운 오른쪽 젖하고 딴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디.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디. 하지만 너는 달랐는디.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디.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보드랍게 늘어졌는디. 어쩌구나. 젖먹이 쪽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디. 향긋한 노란 똥을 배기저기에 누웠는디. 어린 짐승같이 네 발로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입속에 집어넣었는디. 그러다 열이 나면 얼굴이 푸해지고 경기를 함수로 시큼한 젖을 내 가슴에다 토했는디. 어쩌구나. 젖을 뗄 적에 너는 손톱이 종이매니로 얇아질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디. 온나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디. 웃음을 물고 7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디. 8살 먹었을 때 내가 그랬는디. 난 여름은 싫지만 여름밤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나는 내가 신이 될라는가 속으로 생각했는디. 여름밤 마당 평상에서 너희 아버지하고 삼형제하고 같이 수박을 먹을 적에 입가에 묻은 끈끈하고 달이 단 수박물을 내가 혀로 더듬어 핥을 적에 내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이. 동우야. 가을비가 지나가서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엔 잠바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무릎을 짚음수로 절름절름 천변으로 내려간다이. 코스모스가 색색깔로 피어있는 길, 동그랗게 또아리를 틀고 죽은 지렁이들의 새파리가 꿰는 길을 싸묵싸묵 걷는다이. 내가 6살, 7살 먹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너희 형들이 다 학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너희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명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마한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숱이 적고 가늘리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건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 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이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내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